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정책론 핵심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요약 강의는 우리가 이제 기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시험에 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나눔의 집에 나와 있는 책을 보시면은 요약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금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총 이제 4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전반부 2강 그리고 후반부 2강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 부분이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정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냥 이것은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사회복지와 정책을 합성한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개념이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정책론은 외운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으면 설사 충분하게 어떤 이제 암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 우선 이제 정책의 개념을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침, 방향,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정작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복지라고 하면 그냥 행복을 누린다 뭐 그렇게만 하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복지를 얻어내는 것인데 결국 이제 이 개인의 복지를 개인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서 사회는 먼저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 영역에는 주로 이제 어떤 것입니까? 일단 이제 개인부터 시작해서 가족,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 그 다음에 종교단체, 사회단체. 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고, 공공영역은 간단합니다.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또는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사회가 같이 개인의 복지를 책임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개인은 특별히 이제 저소득, 빈곤계층, 또는 이제 요보호 대상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국가별의 어떤 특징을 알아두는 것도 좋은데요. 우선 독일하면 최초의 사회보험이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회보장이 사회보험 중심입니다. 사회보험 중심이고 이 사회보험 중심의 어떤 복지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를 나중에 우리가 에스핑 안드레센의 이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할 때 조합주의 라든가 또는 보수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수주의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험은 계층의 변화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자 계급을 위한 제도나 다름없습니다. 계층을 쭉 유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제 계층 유지라는 차원에서 계층화가 강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죠. 산업 성취형 복지국가.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다 보니까 산업적인 이제 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요약본에는 아주 좀 간단하게 보면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핵심 요약 강의만 듣고 계신 분들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지금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약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기본서는 옆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그 요약본만 보고서 그냥 시험을 치르겠다 뭐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 되는 것을 공부를 하시다가 좀 더 보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이렇게 펼쳐보는 이런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 하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가 유명하죠.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부터 영국의 복지국가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야말로 보편주의 사회복지가 발전합니다. 보편주의라고 했을 때는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린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무료 의료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게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보편주의 복지가 많이 시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창기 복지국가 당시에는 지극히 보편주의적인 복지가 대세였었고,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발전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이제 대상자별로 분류하는 것이죠. 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그러니까 대상자별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가 발달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하면 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시민권이 발달하죠. 시민권 하면 바로 또 떠오르셔야 학자가 있는데 마샬 학자. 이 사람이 영국 사람입니다. 시민권이 좀 발달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가 발달했다. 자, 미국 하면 이제 또 큰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복지가 발달했습니다. 민간 중심. 물론 이제 미국도 초창기, 그러니까 1935년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질 당시, 그때는 그래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식 복지국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퇴색하면서 점차 복지 영역이 국가에서 민간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런 기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복지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들었던 사회보장법. 자, 이때부터 이제 사회보장이라는 말을 널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부분을 공부할 때 독일, 영국, 미국을 또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특성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별로 사용되는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딱 부러지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류의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자,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 또는 기능을 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또는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목표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 또는 역할, 엄밀하게는 다 용어의 뜻이 다 있죠. 그러나 시험 문제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 어떤 용어를 써서라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그 목표가 뭐냐, 기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것은 정말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평등입니다. 그러나 평등만 추구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를 다 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유지하는 것, 또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회통합. 사회통합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죠. 사회통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연대 또는 연대의식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것이 사회통합이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윌렌스키와 르보의 자녀적 복지 그리고 제도적 복지 할 때도 나오지만 보편주의와 선배주의를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어느 쪽으로 가자는 것이냐, 바로 보편주의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사회복지는 이런 이제 보편주의성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선별주의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기본 속성은 통합을 추구하다 보니까 보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등. 평등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소득 재분배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등을 소득 재분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시험 문제는 평등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안 쓰고 소득 재분배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를 당연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회 정의를 또 추구합니다. 사회 정의. 자, 사회 정의, 사실은 이것도 평등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공평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제 그 목적, 목표, 기능, 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달달달 몇 가지만 외워서 될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가치는 정책에서도 추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보겠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협의, 그 다음에 이제 광의로 본다. 이제 좁게 보면 그렇고 넓게 보면 그렇다. 자, 좁게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소득 보장, 그 다음에 건강 보장, 그 다음에 주택 정책, 그 다음에 대인적 사회 서비스. 자, 여기서 구체적인 이제 정책들이 많이 있죠.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 또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다 소득 보장이죠. 그리고 또 산재보험에서의 휴업급여, 또 이제 고용보험에서의 그 실업급여, 다 소득 보장입니다. 소득 보장이 아주 중요한데, 당장 돈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건강보장, 다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 그리고 수급자들을 위한 의료급여, 이런 정책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택하고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떤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에 주택에 관한 부분들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죠. 대인적 사회 서비스, 이건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모부자복지 이런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넓게 보면은 여기 이제 교육도 들어가고, 그리고 조세 정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동 정책도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출제되었던 경향들을 봤을 때 이 교육 부분은 많이 다루지 못했고요. 조세 부분을 좀 많이 다뤘죠.